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박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연휴 전날에도 시장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도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어려운 시장으로 좀 진행이 돼서 심적으로 많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또 얼마나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려움을 느끼실지 안 봐도 뻔할 것 같고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 또한 시장 물론 어렵지만 주말 라이브 때도 언급드렸다시피 강한 종목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는 철저하게 강한 종목 안에서만 시장 대응을 하고 그 외 종목에서 매매를 쉬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유수의 우수한 코스피 우량 종목군들이 우수수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고 봅니다. 항상 하락할 때 시장을 바라보면 시장이 완전히 박살날 것 같고 끝날 것만 같지만은 또 어느 순간에 이 하락의 강도에 못지않는 상승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우리는 하면서 그냥 주식이 올라가는 거를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하락장에서도 힘들지만 시장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어떠한 우량주를 어떠한 관점으로 나는 매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어떤 종목이 셌고 어떤 종목이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그 템포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연휴 전에 사실 미국의 머크사의 이 경구용 치료제 발표로 인해서 사실 그나마 한자락의 이 희망을 좀 가졌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국내 증시 좀 하방으로 강하게 하락을 했죠. 전일 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았는데 전일 미 증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이 내부 고발자 이슈가 더해지면서 페이스북의 하락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 피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강하게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또 강하게 밀렸죠. 그리고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탄생을 하면서 관련된 모더나, 바이오엔테크, 노바백스 등등 백신 관련 종목군들 그 밖에 에버트 등 코로나 섹터로 올랐던 모든 종목군들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의 VI가 하방 VI가 저는 두 번 걸리는 걸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국내 코스닥 지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완전히 멱살 잡고 끌어내려버렸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시장을 바라볼 때 오전에 관점의 뷰를 바라볼 때 이러한 이 중국의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인도의 석탄 재고량이 3일뿐이 남지 않았다라는 이슈 등이 더해지면서 오늘 사실 에너지 섹터가 좀 강했습니다. 시장을 최근 바라보면 이 시장을 그동안 주름 잡았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현대, 기아 등등 유수의 좋은 종목군들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죠. 자, 그런 종목군들은 쳐다보지 않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조차도 약간의 수급의 변화와 시장의 흐름이 조금 바뀌게 되었을 때 이 하락의 폭이 큰데 추세를 이탈한 종목은 워낙 이 매물이 많아서 더 많이 밀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 추세를 바꾸기 전까지는 조금 인내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국내 증시 보면 전 세계 증시 중 가장 약하고 하락폭이 국내 코스피 코스닥이 가장 컸던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외 증시를 잠깐 여기서 체크를 해보면 해외 증시를 잠시 체크를 해 보면요. 일단 나스닥 오늘 밤에 낙폭이
있더라도 반등을 해주면 좀 긍정적일 것 같고, 뭐 일본 니케이 좀 많이 빠졌는데 아래 꼬리의 길이가 길죠. 대만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해는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 항생 오늘 아침에 항생에 또 다른 이 부동산 회사가 대금 지급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시가 마이너스 1.1%, 그 이자 지급을 못했다라는 이슈가 마이너스 1.1%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돌리고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5장에 추가로 시장이 밀렸다라는 관점에서 분명히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 부족 계좌들이 일부 나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뭔가 나왔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보통 스탁론은 오후 2시 이후에 출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증권사 관련해서는 그 다음날 이제 시장가,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담보가 부족하면은 그 금액만큼 하한가로 매도가 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물량을 줄이는 투매 물량이 오늘도 여전히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지수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나머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적으로 놓고 볼 때 코스닥은 저는 아침에 계산을 했던 거는 960포인트를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밀린 것 같고요. 일단 뭐 950포인트를 깨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으나, 그 구간이 일정 부분 저는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바라보는 다이버전스 기준에 대해서 과거 여러분들이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단기 다이버전스가 일단은 일봉상에서 RSI 지표 안에서는 좀 나와 주었고요. MACD 지표에서는 약간의 다이버전스가 출회를 했죠. 약간의 다이버전스가 출회를 해서 조금 더 다이버전스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점에서 지수를 돌리는 거는, 이 강력한 하락의 음봉이 있다면 강력한 상승의 양봉이 출현했을 때는 빠른 시간에 시장을 돌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쌍바닥 구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의 하락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뭐 바닥이 뭐 바로 나온다라기보다도 이중바닥, 삼중바닥을 만들면서 약간 시간을 가지고 추세적으로 반등을 해줄 것으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코스피 기준에서 보면 전형적인 원형,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차트를 거꾸로 돌려보면은 원형 바닥형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피의 이 박스권을 쉽게는 저는 깨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2900포인트 물론 근처에 갈 수는 있겠으나, 네, 그렇게까지 밀어버린다면 투매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돌려줄 것 같고, 이 또한 똑같이 지수는 다중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강력한 양봉, 즉 강력한 이 상승의 양봉이 출현을 해 준다면 반등의 이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리하면 그 전까지는 강한 종목 안에서, 네,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들 혹은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단기 대응만 필요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 바라보면 경구용 치료제 발표 이후 국내 리오프닝 섹터 지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엔터 섹터,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대장이 엔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엔터가 굉장히 강했고, OTT, 뭐 텍스터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보면은 오늘 SM이 신고가를 좀 나와주었죠. 지난번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서 하락장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네,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SM 신고가 영역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눌림 정도는 언제든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YG 엔터도 마찬가지죠. YG 엔터도 마찬가지로 계속 뭐 지속 보유하면서 좀 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눌렸을 때 완벽하게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구간까지 한번 밀렸다 올라간다면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JYP 하이브까지 네, 좋은 흐름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말에 이 덱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시장이 약할 때 가장 강한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덱스터를 오늘 사실은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이 구간에다가 매수를 의견을 드렸는데 걸 매수 체결을 못 시켰습니다. 시간 외에서 전일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시간 외에 1% 정도 빠졌을 때 좀 추가로 사놓은 물량을 그냥 아침에 고가권 올라왔을 때 매도를 좀 하고 여기서 샀어야 됐는데 좀 못 샀다고 보여지네요. 굉장히 좀 아쉽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잘 한번,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잘 한번 자기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CIS 강력한 종목의 돌파 이후에 이 눌림 구간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수급, 체결 강도,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나 대장주냐 그런 거에 따라서 갈리긴 하지만은, 그만큼 종목 선정이 잘 된다면은 충분히 이런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덱스터의 경우에도 제 기준에서는 눌렸을 때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눌렸을 때는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이 구간이 깨지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이건 스윙이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관광 쪽, 네, 강원랜드 뭐 등등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와 줬네요. 강원랜드도 거의 다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호텔 신라, 이 무거운 종목도 오늘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이 나왔고요. 백화점 섹터도 반등이 좀 제법 오늘 나와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에서 지금 항공 섹터, 에어부산을 저는 언급을 했는데, 에어부산만 오늘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에어부산은 매매를 좀 했었고, 좀 손절로 짧게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돌파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손절하고 두 번 손절을 좀 했는데 생각처럼 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진에어, 오히려 항공주 관점에서 진에어가 좀 신고가 영역으로 갔고, 뭐 대한항공이나 나머지는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시황으로 넘어가서 이 현재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 섹터는 엔터주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외에 HK 이노엔하고 AB프로 바이오가 상가를 들어갔죠. 장 초반 HK 이노엔 갭이 너무 높게 떠서 사실 공략할 엄두를 저는 못 냈습니다. 공략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장 막판에도 지속적인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전형적인 상한가 굳히는 모습까지도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장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시가를 일단은 회복을 해 놨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고 갈지 여부는 좀 약간 미지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AB프로 바이오, 머크의 이 임원이었나요? 머크의 임원이었던 것 같은데, 장중에 특징주를 좀 붙이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머크 부회장을 영입을 했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화이자 관련주로 엄청나게 좀 올랐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머크를 좀 갖다 붙이면서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매매를 했는데 너무 높은 구간에서 들어가서 사실은 이런 구간에서 고민만 하다가 매매를 못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아주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렇게 이번에 머크 이슈로 두 개의 종목이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서 얼마나 더 움직여 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재무가 안 좋은 종목에서 지금 또 기술적 반등을 하는데, 통상 이런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이 올라가기는 하더라도 네, 시세의 길이가 길지는 않을 겁니다. 펌젠, 판젠, 사이언스와 같이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에 크게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설거지 파동이라는 형태의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반면에 이번에 경구형 치료제 나오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받았는데,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이 수혜주로 엮였던 모든 종목군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에 경각심을 가졌어야 되는 게 뭐냐면, 부강약품이 깨졌었고 한국 BNC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고, 국전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박살이 났죠. 이 관련해서는 아마 이따가 영상을 한번 더 만들어서 공유를 할 거지만은, 낙주매매 기준에 맞게 전략을 수정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미 하락이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즉 폭락이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어려운 거고요. 지금 경구형 치료제 관점에서는 이제 되돌림 파동 딱 한 번 남아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이 그렇죠. 일단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있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차트를 뒤집어 보시면은 종가 베팅을 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이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늘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굉장히 크게 밀렸고요. 여기에는 많은 신용 물량도 많이 나왔을 것 같고, 이런 종목은 CFD 계좌로 굉장히 크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량주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손절 물량까지 튀어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셀트리온을 본다면은 저는 여기에다 예전에 선호 하나 그어 놓았어요. 여기까지는 떨어져야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대형주가 어렵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를 한번 놓고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제약바이오가 한 20위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0위권 안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 1위, 셀트리온 제약은 어느새 7위까지 밀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시젠, 그 다음에 휴젠, 여기까지 5개죠. HLB 6개 뿐이 없네요. 과거에는 거의 10개 가까운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에서 시총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자리를 2차전지 종목인 에코프로 BM과 LNF, SK 머티리얼즈, 첨보, 이런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잘못하다가는 이 시총이 바뀔 수도 있는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약간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락의 강도가 깊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밖에 이 한국 BNC나 이런 종목군들, 오늘 저는 한국 BNC로 굉장히 좀 많은 수익도 냈습니다. 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매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하나 영상 하나 더 해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 오늘 시장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섹터는 다름 아닌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완전하게 급락으로 좀 이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 기준에서 2차전지, 엔터 섹터 리오프닝, 그 외 에너지 섹터가 강세 마감을 했는데, 이런 주도주 섹터 안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꼭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중국 그 외 중국의 석탄 재고 이슈, 인도의 추가적인 석탄 재고 이슈,
석탄이 3일뿐이 남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이 석탄 관련주도 좋았는데 OCI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계속 밀리면은 이런 구간에서 언제든지 매수권으로 잡아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OCI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맞고 누적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급락이 떨어지면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애경유화도 마찬가지죠. 애경유화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가 최근에 급락을 좀 면치를 못했습니다. 급락을 좀 면치 못했고,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말 저희 방송에서 매수를 13,000원대 언급을 좀 해놨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올라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OCI 그리고 롯데 정밀 화학, 얘도 이 석탄 관련된 가정소다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아래까지 안 밀렸는데 의미 있는 자리에 왔을 때만 매매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백광산업과 이런 종목군들도 석탄으로 엮였는데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강함을 부각을 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넥스트비티를 좀 매매를 좀 했고요. 여전히 좀 들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넥스트비티 지금 시장에서 석탄으로 이슈가 됐던 종목군들 중에서 직접적인 석탄 이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나오지가 않았었죠. 근데 오늘 장중에 특징주로 석탄 몽골에 있는 석탄 광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 26%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았고, 현재 트렌드와 굉장히 좀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비록 역배열 구간이지만은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거의 1년이죠. 거의 1년 아니죠. 이 종목이 작년부터 해서 2년 동안 가장 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권에서 추세를 한 차례 정도는 돌려줄 수 있는 거래 대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 석탄 가격이 꺾이지 않는 선에서, 그런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예를 들면 석탄 가격이 뭐더 올라가지 못하고 박살이 나버린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석탄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의 석탄 재고의 부족, 이 부분은 저는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바닥권에서 대장주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넥스트비티를 좀 매매를 이렇게 좀 했었고요. 나름 열심히 매매를 진행을 했죠. 여러 차례 매매를 해서 수익도 많이 냈고, 마지막 물량 일부 여기서 종가 베팅 들어가서 일부 가지고 넘어가고 있네요. 좋은 내용의 재료였고, 사실 갑작스러운 이런 장중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돌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종목의 끼가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장중에 좋은 이슈가 있다라고 한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종목을 바라봐야지, 바로 따라 잡히면은 원래는 급락 맞아요. 거의 대부분 급락 맞기 때문에 따라하지 말고 이거 확인해야죠. 이런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종목,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가 맞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이 좋은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일도 이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일단 초대량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얘도 석탄 관련주죠. 석탄 관련주 신고가를 쳤는데요. 일단 수급이 좋기 때문에 눌림에서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2차전지 섹터,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죠. 2차전지 섹터는 CIS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밀리면 CIS를 봐야 된다. 사실 크게 안 밀려서 이 종목이 장 초반에 예를 들면 시장이 개파락할 때 크게 밀렸다면 좀 봤을 건데, 크게 밀려서 좀 유의미한 매매의 흐름은 없었고요. 오늘 경협주가 시장에서 좀 크게 밀렸죠. 네, 경협주는
어제 매매를 좀 해서 가지고 넘어왔었고, 사실 이거는 짜투리라 이게 매도가 몇 개가 안 됐어요. 시초가에 저는 다 팔았고요. 그냥 시초가에 전량 매도를 걸었는데, 그냥 몇 주 매도가 안 된 거 그냥 파는 거라 이건 의미 없고, 전부 다 시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경업주가 그렇다면 끝났을까요? 경업주가 저는 또 다시 악재성 이슈가 나온다면 경업주를 볼 예정입니다. 경업주를 본다면은 여전히 생각은 똑같아요. 제일 강했던 종목, 제일 센 종목 위주로만. 이미 시장에서는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 아난티, 신원과 아난티, 선도, 전기가 되겠죠. 이런 종목들 저는 아난티가 거래대금 기준에서는 가장 부합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난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난티를 보면 훨씬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좀 체크를 해 봤고, 경기민감주 관련해서도 좀 봐보자 라고 했죠. 여기서 현대위아, 조선은 대우조선, 비매물은 LB세미콘, 테크윈, 현대위아 기준에서 오늘 매수를 좀 진행을 해 봤습니다. 일부 수익을 챙기고 일부 들고 들어가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살아있다면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런 부분 하나 글에다가 써놨어요. 네, 이런 부분 하나 썼는데, 시장의 하락 마지막에는 지금 강했던 종목은 아마 주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일제히 올라갈 때는 낙폭과대 우량주 및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갑작스럽게 바닥에서 최소 15에서 20%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 종목군들 매일매일 준비를 해 보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조금씩 체크를 해보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 종목을 찾아서 준비를 해야 닥쳤을 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먹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종목군들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라이브 방송 가입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창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